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매수 기소유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로폰을 2회를 매수하였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필로폰 매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필로폰 같은 경우에서 매수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기록에 남게 되지요.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수사 기록에만 남게 되고 전과로는 남지 않게 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안이라면 이렇게 기소유예 사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요. 필로폰 매수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이 이제 텔레그램 마약방에 접속해서 마약을 구하기로 하였고요. 마약 판매시장과 접속하여서 코인 구매해서 전송하고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처음에 부탁한 그 지인이 검거가 되면서 저희 의뢰인 역시도 수사 선상에 올라서 공동 매수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되었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범이 검거되면서 자신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약 사건에 있는 특유한 이 수사협조, 공적, 이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잡히게 되면은 자신의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협조를 하고 그것으로 감형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통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검거가 곧 자신의 수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직접 약물을 투약하려고 한 사람은 처음에 필로폰을 사달라고 부탁한 지인이지만 저희 의뢰인을 통해서 이제 매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필로폰 매수의 형량이 오히려 단순한 투약보다 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사기관의 처음 혐의인 지인과 공동 매수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이라는 부분을 깨기 위해서 상당히 주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계를 낮춰서 볼 수 있게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는 전략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제 의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겨놓았던 것을 수사 과정에 전부 제출하였고요. 특히 의뢰인이 필로폰 구매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지 전 과정을 대행한 것은 아니다. 도움과 대행은 다른 것이잖아요. 저희는 도움을 주었을 뿐 전 과정을 대행한 것은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인이 코인업체에 직접 이체도 하였고, 던지기 수법으로 놔둔 필로폰을 찾아온 것도 그 지인이다, 우리 의뢰인이 아니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관여 과정에서 저희가 전부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소지가 많았지만 관여도를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 코인 대행업체에 직접 이체한 것은 지인이지 의뢰인이 아니다. 그리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찾은 경우는 지인이지 우리 의뢰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여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두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수사기관과 두 번째 수사기관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사실상 기소유예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각계격파하는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한 곳의 수사기관에 먼저 집중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받았고, 뒤의 수사기관에서는 똑같은 사안으로 앞전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와서 이것이 성공하여 저희는 기소유예를 각각 수사기관에서 모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을 때 병합이라고 하여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쪼개서 각계급파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는 목표는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각각 수사기관에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합쳐지게 되면은 벌써 필로폰 매수에 도움을 준 것이 두 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가 힘들 것으로 저희는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여서 각계급파하는 전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략이 멋지게 성공을 해서 처음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두 번째 수사기관에서도 처음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받은 것을 인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서 똑같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로폰 구매 형량을 낮추기 위한 부분들은 필로폰과 관련된 이러한 마약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순 투약, 즉 단투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데요. 마약 투약에 관해서는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것을 집중 강조하여 이번 사건으로 잘 해결이 되면은 다시는 마약 관련된 일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을 드린 것도 중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하였고요. 의뢰인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도 물론 보람되었고, 저희 전략이 이렇게 통하였던 것이 상당히 저희에게도 보람과 그리고 일종의 직업적인 성취감도 주었습니다. 필로폰 매수 형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에 형량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량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징역 선고가 많이 나오는 사안에 있어서 저희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이 많이 있었지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였고요. 변호사들이 그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전략을 짜가지고 각각 여러 건이 떠있을 때 어떻게 임할지를 미리 전략을 짠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한 것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혐의를 받아서 수사기관의 출두 명령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얽히게 되면은 당장 기소유예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쉽게 기소유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쓰는 실형 1년 내지 2년을 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받은 기소유예 결과는 실제 대리가 상당히 있다는 점은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소유예가 아주 달콤하고 유혹적이긴 하지만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들도 저희 전략에 잘 따라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변호사가 입회할 때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또는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갔으면 물론이거니와 현장에 가서도 적극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저희 변호사들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그만한 조언, 그 현장에서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렸고 그러한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매우 어렵지만 전략을 잘 짜고, 특히 초범이라면은 사건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저희 같은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면은 반드시 꿈과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과만을 보장한다,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 곳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통해서 그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결과를 가지고 희망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을 먼저 제시해 드려서 이렇게 변호사에 따르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필로폰 매수에 2번이나 도움을 줬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약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짜서 논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로폰 매수 형량이 걱정되거나 정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로펌에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관련해 있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들, 특히 증거에 관해서는 법리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드러내놓고 또는 여러 명이서 논의해가지고 투약이 이르지 않는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공적이라고 하는 수사협조, 이것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것도 이러한 마약 사건 특유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저희 변호사들도 이러한 점을 잘 강조해서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정가를 남기지 않고 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